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 MVC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MVC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MVC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잡히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에서는 MVC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 구조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디스패처 서블릿과 그 다음에 컨트롤과 뷰에 대한 흐름의 이해, 더불어 모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VC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아마 간단하게 배우셨을 건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로직과 표현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JSP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과 표현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댔어요. 두 번째로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하고 표현을 분리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표현에 집중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고 프로그래머는 비즈니스 로직에 전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개발에 대한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확장하거나 유지보수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유지보수와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부터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과 더불어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끔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봤을 때 MVC 모델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MVC 모델이라고 하는 이 MVC가 뭐였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과 표현을 분리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안이 바로 이 MVC 모델인데 이 MVC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MVC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M은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V는 뷰를 얘기하는 거였고 C는 컨트롤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뭐다? 이 MVC 모델을 통해서 웹을 개발하게끔 되어 있다. 많이들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웹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MVC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꼭 알고 개발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왜 강조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겠죠. 자, 그래서 왜 MVC 모델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모델에 명령을 보냄으로써 모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거나 더불어서 데이터나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하거나 관리할 때 주로 이 컨트롤러 쪽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가 모델, 뷰, 데이터, DB 뭐 하여튼 각각에 해당되는 파트의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컨트롤러와 뷰에 이를 통보해 주거나 혹은 데이터의 가란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모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에서 멤버 필드를 만들어낼 때 이 멤버 필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이 멤버 필드의 초기화를 구성해주고 있는 이 클래스, 이 자바에 대한 이 클래스를 뭐라 부른다 그랬냐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이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볼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모델로부터 정보들을 얻어와서 그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뷰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MVC 요소가 가지고 있는 모델 뷰 컨트롤러를 JSP 입장에서 봤을 때 구현 프로그램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모델 구조는 자바 빈즈가 된다. 자바 빈즈. 자바 빈즈라는 뜻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댔죠.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바로만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웹상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바 빈즈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자바 빈즈,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면 순수하게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바 빈즈는 웹에서 실행하기 위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구나 라고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바 빈즈에 여러분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뷰라고 하는 이 MVC 요소 중에 이 뷰는 JSP나 HTML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었다. 얘는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프레젠테이션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처리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컨트롤러는 JSP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JSP를 웹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즉 기본적으로 내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여기에 우리가 서버 쪽에서 자바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 그랬냐면 서블릿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서블릿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블릿 구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에서 뭘 가져다 쓰면 되겠냐? JSP를 가져다가 여러분이 코딩을 해주면 얘가 실제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읽혀질 때 이 JSP 코드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서블릿 코드로 변환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댔어요. 그래서 JSP 코딩한 것을 실제적으로 돌려서 보면 서블릿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서블릿 소스에 들어가서 보면 얘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블릿 소스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댔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서블릿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JSP로부터 먼저 코딩을 해 주시고 JSP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서블릿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작업하시기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그 기능이 바로 이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적절한 모델을 처리해서 뷰로 제어를 이동하는 기능을 이 컨트롤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MVC라고 하는 모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MVC 모델에 대한 패턴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자, MVC 모델의 시스템 패턴 한번 보자 얘기예요. 자, 이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쪽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이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웹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에다가 웹 컨테이너에다가 넘길 거다. 그때 그 웹 컨테이너에서 누가 담당한다? 컨트롤러가 그 요청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온 데이터를 그냥 바로 뷰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시킬 건지 아니면 DB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로직과 더불어 DB와 연동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그 내용을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다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컨트롤러가 다 담당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그림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그림.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꼭 보시고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VC의 모델도 초기 버전 있고 최근의 버전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VC의 V1에 대한 초기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MVC V1의 초기 모델 구조는 보통 모든 흐름이 서블릿 기반으로 직접 제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웹 MVC 구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바로
서블릿 소스를 직접 코딩했었어요. 직접 코딩. 그런 거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초반에 이 서블릿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은 자바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웹도 아주 잘 만들어내는 백엔드 개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을 서블릿 기반으로 직접 제어하는 구조로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바로 MVC V1 모델 구조다. 얘는 컨트롤러, 뷰, 모델의 구분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클래스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구조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모든 로직을요. HTTP 서블릿 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HTTP 서블릿, 즉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소스예요. 자바 소스. 그가 이 자바 소스인데 얘가 어디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서버 단에서 실행이 돼서 서버의 서블릿 이게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HTTP 서블릿 안에서 직접 코딩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 뭘로 만들어졌었냐면 request.setAttribute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JSP에 전달하도록 만들어냈었어요. 더불어서 뷰 호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뭘로 했었냐면 request dispatcher.forward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가지고 뷰 화면을 호출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러에 대한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요. 뷰 경로를 지정하기에는 하드 코딩들이 너무 어려웠었고 더불어서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면 하나의 클래스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초창기의 MVC V1의 모델 구조였습니다. 이때 이 모델 V1의 소스를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애너테이션에 웹 서블릿이라고 해서 자, 서블릿의 이름과 더불어서 해당되는 URL 패턴을 접근했어요. 이때 얘가 반드시 뭘 확장 받아서 실제적으로 하이 클래스를 생성을 했냐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서블릿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받기 위해서 뭘 가져다 썼냐면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 객체 멤버 변수들, 객체 변수로 할당을 했었고요. 자, 지금 보면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변수죠. 멤버 필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멤버 변수를 통해서 얘네들에 대한 초기 값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 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 바로 초기화 값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항상 내용을 보실 때 앞에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뭘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알고 시작을 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서비스. 자, 서비스 할 때 보통 우리가 웹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매개 값으로 리퀘스트와 더불어서 리스폰스를 받아올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혹시나 오류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throws, 자, throw와 throw와 throws는 자, 의미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throws는 어디다 쓴다 그러냐면 메소드의 헤더 부분에다가 쓰는 예처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throw는 본문상에서 throw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예적인 상황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hrow와 throws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예처리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거 생각 한번 해봐 주시고요. 혹시나 예처리 관련돼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올라오시기를 이 강의 영상을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throws.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블릿 예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서블릿 익셉션을 불러올 거고요. 입출력 관련되는 예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IO 익셉션으로 불러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때 모든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와서 리스트 구조로 데이터 값을 넘기고 그 넘긴 데이터 값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set
set attribute로 넘기겠습니다. 즉 JSP로 넘긴다라는 말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스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뷰의 패스는 바로 여기에요. 그때 그 뷰에 해당되는 패스에 자, 디스패처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불러가지고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워드 메소드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앞에서 여기서 나왔죠.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 포워드를 사용해서 뷰를 호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형식들이 바로 모델 V1이다라고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식. 요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MVC V2 모델이 나왔어요. 자, 이제 V2 모델. 왜냐하면 이제 V1 모델은 컨트롤러나 뷰나 각각의 모델을 하나의 클래스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확장도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MVC V2 모델이 나왔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을 분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리하고 뷰 객체를 별도로 분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뷰 리저블의 바로 도입 전 단계예요. 바로 전 단계. 아직까지 뷰 리저블가 나오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와 뷰 객체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작업을 했다. 얘는요. 서블릿의 중복 코드를 제거한 구조로서 작업을 했어요. 우리 V1이 서블릿의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의 특징을 보니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컨트롤러와 뷰 객체를 분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 처리는 포워드 같은 코드에 마이 뷰에서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냈더라. 자, 얘네들의 장점은 바로 뭐냐? 이제 MVC라고 하는 구조가 명확해졌고요. 코드에 대한 재사용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번 만들어진 거 이제부터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계가 있었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한 의존 관계가 너무 높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겠죠. 자, 더불어서 MVC V2 모델 구조는 실제로 소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V2 모델 구조는요,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프로세스를 기점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불러드리겠다.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오버라이딩 시키시면 되는 거겠죠? 오버라이딩 시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컨트롤러 2를 임플리멘트를 하기 위해서 하이 클래스 생성된 거 보이고요. 더불어서 프로세스가 지금 오버라이딩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불러가지고 와서요. set attribute로 접근해 놓겠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 거라고요? my view를 통해서 얘를 불러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앞에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간소화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 아까 앞에보다 소스가 조금 더 간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사용하기 점점 더 편해졌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V3 모델 버전이 나옵니다. 자, 이 V3 모델 버전은요, 스프링 MVC 기반을 완성하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때 얘는 모델 뷰와 더불어서 프론트 컨트롤러를 도입을 했어요. 즉, 모델 뷰와 프론트 컨트롤러를 통합해서 작업을 하는 신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요, 모델 데이터를 담은 모델 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냈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기본적인 필드가 똑같이 쓰이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쓰이는 그 필드들을 하나의 객체로서 접근해서 바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계속 봤었던 우리 파라미터로 사용했던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제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소스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간소화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request,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 계속 불러드렸으니까 소스 길이가 점점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 개념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V3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서블릿 API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뷰의 이름을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논리적 뷰의 이름과 물리적인 뷰의 이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뷰 이름을 사용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뷰 리졸버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놨다. 그래서 뷰 리졸버라고 해서 스프링 MVC의 기반의 완성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이 있었어요. 자,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만들어져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반제품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일일이 코딩을 했어야 됐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생략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친화적이면서 더불어서 재사용성과 확장성이 향상됐다. 한계로는 여전히 컨트롤러 호출 시에 파라미터 매핑이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작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를 몇 개 계속 수동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구조를 봤더니 자, 모델 뷰라고 하는 걸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자,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 맵 구조로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아까 앞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이 뷰라고 하는 뭔가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파라미터가 설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모델 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배포를 시킨 거니까 그냥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우선 인터페이스만 보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간소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시는 거죠.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델 V4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요, 모델 맵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요. 이제 스프링 MVC 구조에 대해서 완성형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델 맵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켰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훨씬 더 쉬운 거죠. 벌써 말만 들어도 장점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이게 V4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 맵을 직접 파라미터로 전도를 하고 뷰 이름만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처리에 대해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모델을 생성하고 뷰 리졸버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 가서 보면 컨트롤러의 코드가 그만큼 더 간결해졌고요.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스프링 MVC 구조 아주 유사한 구조로서 이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MVC, 웹 MVC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은 어디에 기반해서 웹 MVC V4에 기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유형으로 보면은 실제 스프링의 컨트롤러나 모델이나 뷰 리저버의 구조에 대한 기초 모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아까 여기는 지금 어땠어요? 우리가 모델 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링 하나로 퉁 쳤어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러면서 바로 모델로서 그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름만 반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리턴형 구조가 어때요? 간소화된 것이 눈에 보이시는 거죠?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MVC라고 하는 모델 구조도 어떻게 되고 있다? 변천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MVC 기초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V1과 V2와 V3와 V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서블릿 V1은 기본적으로 서블릿 기반이었었고요. V2는 컨트롤러와 뷰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V3는 프론트 컨트롤러와 모델 뷰라고 하는 구조가 통합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네 번째로는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는 구조로서 리턴형 구조 자체가 아예 그냥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형 타입으로 그냥 아예 하나 통통 쳐졌죠. 자, 이렇게 단순화된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블릿 구조는 HTTP 서블릿을 직접 사용하여 요청이나 응답 처리를 했었는데 이때 포워드 메소드를 통해서 JSP를 호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 모든 로직이 하나의 클래스에 집중돼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컨트롤러 뷰 모델의 역할이 불명확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V2가 나왔는데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공통으로 구조를 확립하기 시작했고 필요할 때마다 오버라이딩으로 접근했다. 자, 뷰 호출 로직을 마이뷰 클래스로 분리를 했고요.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고 더불어서 MVC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구조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V3 단계에서는 모델 뷰라고 하는 객체를 도입을 해서 뷰와 모델을 함께 반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때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의존을 제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모든 요청을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 더불어 뷰 리저버는 논리적으로 뷰 이름과 물리적인 경로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V4 구조는요, 컨트롤러가 모델과 뷰 이름만 반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 더불어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모델을 생성하고 뷰 리저버를 자동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졌고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MVC 구조와 거의 유사한 모델로서 확정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스프링의 컨트롤러나 모델이나 뷰 리저버의 구조에 대한 완성형이 바로 이 V4 모델 구조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MVC라고 하는 모델 구조의 변천사와 각각의 모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들이 어떻게 변천이 돼서 소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MVC 기초 모델 요약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MVC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구조화하는 작업들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